광복절이었던 3일 전,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마주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발견된 31년 된 예언서, 북한의 천재 과학자가 1994년에 남긴 일기장이 2025년 8월 15일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됐습니다. 김정은조차 두려워했다는 그 과학자, 32년 말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방정보사령부가 긴급 배포한 급히 자료와 함께 지난 3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인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23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상적인 순찰을 하던 병사들이 이상한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땅이 미세하게 꺼져 있었던 것이자, 처음엔 단순한 집안 침하로 생각했지만 금속 탐지기가 강하게 반응하자 즉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m쯤 파내려가자 낡은 가죽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이상한 수식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고, 정중앙에는 2025년 7월 15일 개봉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상자를 연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양피지로 만들어진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시공간 확률 계산서 1994년 김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는 즉시 이 일기장을 압수했고, 암호해독 전문가인 박지한 수령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서울대에서 암호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연수를 받은 그녀는 한국 최고의 암호 전문가였자. 하지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그녀조차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2025년 7월 15일 오전 9시 23분에 발견될 것이다. 발견 장소는 북위 37도 57분 24초, 동경 126도 40분 36초. 발견자들은 3명의 병사와 1명의 하사일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국방정보사령부 소속 박지한 수령의 것이다. 수령님,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군복 왼쪽 주머니에는 빨간색 볼펜이 있고 오른손 약지에는 음반지가 있을 것이다. 박소ре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빨간색 볼펜이 있었고 오른손 약지에는 어머니께 받은 음반지가 끼워져 있었자, 31년 전 누군가가 이 순간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계장의 다음 페이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모습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2,147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8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며,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로바이스는 인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방탄소년단이라는 7명의 청년들이 세계 음악 시장을 평정하고, 그들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는 역사상 가장 많이 재생된 곡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방영된 조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15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는 즉시 검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문화체육관 광고의 데이터를 모두 대조한 결과 이 기장의 예측은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정확히 52,147달러였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8,234조 원이었자,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예측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1년 전 사람이 이런 구체적인 숫자와 이름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기장에는 저자 자신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김영철, 1965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만경대 효명학원 수학교사였다. 나는 5살에 미적분을 풀었고 10살에 상대성 이론을 이해했다. 15살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고 20살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 지능지수는 187이었고 이는 북한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국정원이 구소련 김해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1985년 모스크바 대학에서 시공간 양자 얽힘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논문을 심사한 교수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요 가장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순한 북한 과학자 이철수 박사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 김영철과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동물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를 시간 차원에 적용하는 이론을 개발했죠.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의 가능성들이 양자 상태처럼 중첩되어 있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의 현실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는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 확률을 계산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냈자 이철수 박사에 따르면 김영철은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여러 예측을 했고 그것들이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1991년 소련 붕괴의 정확한 날짜, 1994년 김일성의 사망에, 1995년 북한 대홍수의 규모까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측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북한 지도부도 주목하기 시작했자 김정일은 김영철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한 벌은 김영철이 수령님의 건강 상태를 보니 1994년 7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뻔했자 하지만 정말로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사망하자 김정일은 김영철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천재가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이 기장에는 그 이유가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나는 인생 최대의 계산을 완료했다. 한반도의 미래를 2100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100만 개의 변수를 입력하고 1천만 번의 계산을 반복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나만이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북한 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2050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것은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차가운 수학적 진실이었다. 김영철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체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에 하지만 과학자로서 계산 결과를 부정할 수도 없었죠.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진실에 당해 보고하고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미쳐버리거나 하지만 나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1994년 7월 9일 김일성 사망 다음 날 김영철은 모든 연구 자료를 불태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 바로 판문점 땅속에 묻은 이 일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장 후반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었자. 하지만 이 부분은 복잡한 양자 물리학 공식과 암호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최고의 물리학자와 암호학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의 교수진 47명이 참여한 특별팀이 구성되었자 3주간의 밤낮 없는 작업 끝에 드디어 암호의 첫 부분이 해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오전 9시 북한 조선중 앙텔레비전에서 특별방송이 시작될 것이다. 31년간 사라졌던 김영철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표정의 김정은이 앉아 있을 것이다. 김영철은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을 발표할 것이며 이는 남북공동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공개로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발신반의하면서도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고 통일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광복절 아침 예언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 55분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특별방송에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자 9시 정가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31년의 세월로 주름졌지만 그 눈빛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7% 확률로 김영철 본인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자 그의 옆에는 평소와 달리 매우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의 김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자 존경하는 남과 북의 동포 여러분, 저는 31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함경북도 지하 800미터에 있는 비밀 연구소에서 홀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10억 벌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에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이념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한 수학적, 과학적 결론입니다. 이어진 발표는 전 세계를 감학시켰습니다. 김영철은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공개했자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남북한 과학자들은 이미 5년 전부터 비밀리에 협력해왔습니다. 작년 한국이 성공시킨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바누리 UL은 북한 과학자 12명이 가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실명은 김철수, 리영희, 박정호. 그가 이름에 하나씩 읽어내려갈 때마다 남한 정보 관계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바누리 UL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미교포 과학자들의 가명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들이 북한 과학자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달 기지 세종의 생명유지 시스템은 북한이 개발한 폐쇄 생태계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60년간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우주 진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은 화면에 달 기지의 실제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급비 시설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북한 국기와 남한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에는 38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에서 일하는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남과 북의 구분 없이 한민족으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김치를 나눠 먹고 같은 언어로 대화하며 같은 꿈을 꿉니다. 그때 김정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지대, 그리고 남조선 동포들이야. 나는 오늘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묵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영철 동지의 계산이 보여준 미래는 명확합니다. 협력하면 번영하고 대립하면 공멸합니다. 김정은은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설에 우주 발사체 기지로 전환합니다. 핵무기 제도 시설은 위르형 봉위원소 생산 시설로 바꿉니다. 100만 명의 인민군은 평화번설군으로 재편되어 나무를 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역사적 선언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는 숨막히는 몇 주간의 침묵 후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만 전술일까? 하지만 김영철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중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이미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는 발사들의 우주선용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죠. 이 모든 것이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확인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남북한 청년 수천 명이 군사분계선 양쪽에 모여 동시에 우리의 소원은 포위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리적 경계선은 그대로였지만 그 순간 마음의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홀로그램이 나타났죠. 김영철이 31년간 계산해온 2050년 풍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홀로그램 속 한반도는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개마고원, 첨단 스마트시티로 변모한 평양, 세계 금임의 중심이 된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백두산 정상에 세워진 거대한 우주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실제로 남한의 녹색 기술로 이미 북한 영토의 30%가 제노카되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황폐했던 북한의 산들이 푸른 숲으로 변한 위성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죠. 남한 기업들이 비밀리에 진행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가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수많은 남한 기업들이 이미 북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제재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발표 직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실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화해라고 논평했고 중국 주석은 부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지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전기차 기업은 즉시 평양에 초대형 공장을 짓겠다. 투자 규모 2조 달러라고 발표했고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은 개성의 아시아 최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10조 달러가 넘는 투자 의향서가 쏟아졌자.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 달 벌어졌습니다. 박지현 수령은 일기잼을 다시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정교하게 잘려나가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언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군용실에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제한됨이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김영철입니다. 지금 초화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31년간 준비한 진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냈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 후 박소령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축구장만한 공간에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백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31년간 만들어온 시공간 투영기입니다. 양자 얽힘과 다중우주 이론을 결합해 가능한 미래들을 계산하고 시각화하는 장치죠. 이것으로 저는 수십억 개의 미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철은 주망 컨트롤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형성되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2125년의 한반도입니다.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모습이자 홀로그램 속 한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첨단화된 도시가 되어 있었고 평양은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와 함께 세계 3대 공용어가 되어 있었고 한국의 과학기술은 인류의 화성 정착을 주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반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제가 계산한 미래 중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지 확정된 운명은 아닙니다. 이 미래가 실현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찢어진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김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페이지는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새로운 이기자말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2125년 우리가 만들 미래라고 적혀 있었죠. 박소령님, 그리고 모든 한국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음 예언을 쓸 차례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가능성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김영철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계산도 인간의 의지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예언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수식어에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31년간 연구한 궁극의 반정식입니다. 미래 현재의 선택 곱하기 쌓인 집단의 의지 곱하기 쌓인 시간.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시간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일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이미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은 매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고 금강산은 세계 평화명상센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자유롭게 화산포화를 하기 시작했고 남북한 청년들은 소셜미디어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젊은이들은 K-팝을 공개적으로 들으며 춤을 추고 서울의 대학생들은 북한 전통 요리를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있죠.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한 국민의 91%, 북한 주민의 89%가 1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측 청년층의 95%가 통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것이죠.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낙관적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은 통해 한국의 2030년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은 2035년까지 통해 한국이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한국의 우주기술과 협력하여 2030년 화성 유인 탐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우주국은 평양에 아시아 우주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풍엘 인공지능은 이미 언어 장벽을 완전히 제거했고 한반도 그린 뉴딜은 10년 안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철은 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본 미래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재가 그보다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산으로 가능성을 봤지만 여러분은 행동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사랑과 화합으로 바꾸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자. 이것이 바로 훈민족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오늘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의 해체가 시작되었고 그 플루토늄은 의료용 봉유연소로 절안되어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2050 한반도 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영철의 예언보다도 더 야심찼습니다. 통해 한국은 2050년까지 발에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화성의 첫 번째 연구기지를 세우며 인류 최초로 소행성 채굴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획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기술과 자금,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가 결합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철이 계산한 2125년의 통해 한국이 정말로 실현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꿈꾸고 토론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통해 한국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꿈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영철이 남긴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을 다루겠습니다. 2030년 통해 한국이 화성의 태극기를 꽂는 순간, 그리고 2040년 한국어가 우주 공용어가 되는 과정에 대한 놀라운 계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북한에 숨겨진 희귀 건물이 어떻게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속화할지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통일의 에너지가 됩니다. 김영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언은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31년 전 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고 한민족의 저역입니다.